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4대강 현장을 23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다녀옵니다. 금강과 낙동강, 내성천을 탐사하면서 페이스북 생중계, 현장 리포트 등의 기사로 4대강의 지금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 이 4대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번 기획의 명칭이 4대강 청문회를 열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청문회장에 내세워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팟짱에서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지금 전화 연결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 4대강 문제를 정말 계속해서 파헤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님이신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디에 나가 계세요? 어딘가요? 지금 충남 공주인데요. 금강에서 네. 투명 카약을 타고 방금 막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그 금강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예. 어떻던가요? 지금 상태가? 오전에 저희가 투명 카약을 타고 들어갔더니요. 네. 바닥에서 여기 바닥 상태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 금모래밭인데 네. 아주 시커먼 뻘, 우리가 시궁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악취나는 뻘, 네. 굉장히 많이 맞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악취, 보기에도 다 썩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거를 투명 카약을 통해서 다 느끼셨네요. 그렇죠. 이제 투명 카약을 타고 들어가서 네. 바닥에 있는 뻘을 채치기로 좀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아주 시커먼 뻘이 나오고, 네. 제가 또 삽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 물가에서 한번 들어가서 또 퍼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거기에서도 아주 시커먼 뻘들이 나오는데 미처 네. 썩지도 못하고 계속 쌓이는 뻘들. 네. 예, 그 속에서는 아주 붉은 깔따구, 깔따구. 막 드글드글 할 정도로 나올 정도로. 네. 그래요. 금강에 붉은 깔따구가 나타났다는 건데 예. 이 깔따구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 이게 이제 저서 생물인데요. 네. 무척추 대형 동물이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네. 물 수생태 등급을 매기는 지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하 지표종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가 있는데 네. 4급수 최하 지표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붉은색의 깔따구가 있다. 네. 그러면 물이 최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 상태가 정말 최고로 저질이다. 그렇죠. 좋지 않다. 이런 건데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중에 잠깐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실지렁이 같은 그런 것도 좀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그게 같이 네. 똑같이 4급수 수생태 오염 지표종이 잡혀 있는 건데요. 예.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 거머리만 딱 살고 있는 금강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물고기들은 지금 거의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물고기들이 4대강 네. 사업 이후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제가 60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광경까지 목격을 했으니까요. 60만 마리요. 예. 제가 현장에서 13일간 네. 한 마리 한 마리 헤아렸던 숫자가 60만 마리입니다. 하하. 그렇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그 이후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계속 죽어오다가 네. 사실은 올 봄부터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고 보통 100마리, 50마리.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예전같이 많이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 죽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그리고 일부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멍멍하더라고요. 저도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지 않는 게 다 예. 죽어서 예. 그 죽는 물고기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 금강에서 보이는 물고기는 네. 우리가 이제 저수지나 늪지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뭐 가물치라든가 베스 네. 이런 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물치 같은 경우는 네. 강에서 예전에 일부 이렇게 좀 연못처럼 후미진 구간에서 일부 보기는 하는데 네, 네. 지금은 이 떼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수지나 늪, 댐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그냥 저수지 늪이 돼 버렸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그런데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억이 나는 예, 게 큰이끼벌레 예, 이거를 또 김종술 기자님이 보도를 예, 하셔가지고 큰 이슈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큰빛 이끼벌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건가요? 큰빛 이끼벌레가 2014년도에 네네. 이제 4대강에서 금강에서 처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낙동강도 네. 나오고 영산강도 나오고 남한강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음. 실제로 2014년, 15년도까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네. 3m가 넘는 이끼벌레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혼자 들지 못하고 네 명이서 그냥 들고 나올 정도로 네, 이렇게 기억납니다. 예. 예예 그 큰 이끼벌레들이 발견됐는데 네.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올해 네.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딱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끼벌레가 보통 2급수, 3급수에 산다.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나라 이제 태형동물 학회에 네. 그 큰빛 이끼벌레 이름을 붙이신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님이 저한테 인터뷰 도중에 네. 했던 말씀 중에 음. 이끼벌레가 이렇게 창궐하다가 없어지면은 네. 물이 1급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다 썩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 아. 근데 이제 올해 그렇게 막 이끼벌레들이 보이지 않고 가끔 네. 보이는 정도 손가락 크기 이렇게 작고 이렇게 만졌을 때 힘이 없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끼벌레도 살 수 없는 강으로 변해버린 거죠. 지금은. 아, 진짜 심각하네요. 저희가 큰빛 예, 이끼벌레 보고 아니 예, 어떻게 강이 수질이 안 좋아졌길래 이런 벌레가 나타나냐 예, 참 놀랐었는데 이제 그 큰빛 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강이 돼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 이후 예.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음. 4년 됐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참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4대강 사업이 해악을 미칠 수 있나라고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중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 녹색 물감을 푼 듯이 저희가 그 예전에 봤던 녹조 라떼가 계속해서 강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녹조도 13년도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네, 네. 지난해 좀 많아졌고 올해는 거의 잔디밭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예, 이제 잔디밭 축구장 이런 네,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네, 제가 그 녹조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우리 그 녹조가 없는 곳과 온도 네. 차이가 5도 이상 납니다. 아, 굉장히 펄펄 끓어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며칠 전에도 제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이게 저희가 바지를 입고 오줌을 싸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정도의 이게 펄펄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녹조가 네.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곰팡이까지 이렇게 슬면서 음,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색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 아, 어떻게 저렇게 물감 풀어놓듯이 저렇게 됐나. 잔디밭, 뭐 축구장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이 썩은 펄 속에서 예,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분화구 이런 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닥 상태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똑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네. 바닥이 이렇게 다 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뻘이고 위에서는 계속해서 녹조가 쌓이면서 이렇게 부패해서 썩어가고 네. 그 녹조 찌꺼기가 또 바닥에 가라앉고 하면서 음, 지금
최근에 금강에서는 이렇게 메탄가스라고 하죠. 네. 이 가스가 공기방울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이게 어느 예.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랑비 온다 할 정도로 네. 강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이 좀 빠진 곳 있었을 때 이렇게 네. 강바닥을 확인하게 되면은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계속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뻘이 그 모래가 뻘화가 돼서 그게 썩어가고 예, 예.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강에서는 네. 금강에서는 4대강 사업 전만 해도 이게 공주, 부여, 연기가 네. 원래 이제 모래 전쟁을 할 정도로 뭐 아주 고운 모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값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등급을 네. 이렇게 받고 했는데요. 예. 그 이후로는 지금 강에서 모래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이렇게 삽을 계속 들이대고 채찍기를 내려도 모래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 예. 그 상태인 거죠. 참 심각한 상황인데 주변 뭐 주민분들이나 예.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최근에 만났던 어르신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요. 네. 제가 녹조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물로 농사를 지어서 먹어도 되는데 이 물로 농사 지은 쌀을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는데 네. 보내도 되느냐, 녹조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물로 보내도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멍멍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지난해 이 금강을 방문했던 일본의 조류학자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예, 그분이 일본에서 일본 간척지에서 이 조류만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일본에서는 그 간척지 안에 녹조 속에 남조류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남조류 그 물로 농사 지었던 농산물에서 네. 벼와 채소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자료를 그래요? 가지고 계십니다.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작년에 금강에 와서 똑같이 조사를 해가셨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먹는 물 기준 남조류 수치가 20배 초과됐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물로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산물에 독성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 정확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조사가 정부 없군요. 차원이나 민간 네. 차원에서.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네. 사실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대강 사업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4대강에서 온 용수다 하면은 수질 분석도 사실 서로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뭐 수질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눈밖에 그렇죠. 날까봐 뭐 이런 그 우려가 있나 봐요. 예. 보통 수질 분석은 학교나 아니면 저 연구원에서 하는데요. 다 정부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정부 영역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죠. 참. 지금 이런 상황,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잔디밭 같은 그런 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이 물의 상태나 독성 이런 걸 전혀 검사해주지 않는 이 정부 당국의 무능,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 참 절망적이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하게 되는 우리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과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이 현장 조사하는 이 기획이 의미가 있고 뜻깊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기획의 명칭이 4대강 청문회를 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4대강 청문회 왜 열어야 될지 우리 기자님께서 계속 강을 보시면서 절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금강에 녹조가 생기고 수문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수문을 열지 않고
이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배를 타고 네.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휘저어서 당장에 눈가림만 하는 거죠. 실제로 녹조가 안 보이게. 예. 우리가 오전에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도 네. 수공이 배를 휘젓고 다녔어요. 하. 이 정도로 그 아무 쓸모없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맑은 물이 이렇게 썩어서 4급수, 5급수가 돼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물이 되고 사람들이 접근해서 놀던 체험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이 전혀 네. 지금은 죽음의 장소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둔치에 시내 가까운 곳에는 둔치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객들이 밤에 나오는데 이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날벌레가 많다. 너무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네. 자치단체에서는 소독약을 계속해서 갖다 뿌리고 이런 상태죠. 이 정도 상태인데 네. 당장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도 예. 이 문제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강을 제대로 알리고 네. 이 문제를 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추종자들을 네. 청문회에 세우자라는 거죠. 그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현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열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썩었는데 전혀 정부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실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주는 걸 아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이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드 문제나 사실 세월호 문제나 백남기 농민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4대강 문제도 저희가 그냥 놓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대로 둔다면 글쎄요. 지금 깔따구나 이런 실지렁이가 4급수에 사는 이런 물체들만 살고 있는데 이런 생물들만 살고 있는데 더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아예 되돌릴 수 없게 되는 현상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독일에서 운하를 계획했던 학자분이 금강을 다녀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운하를 하고 나서 복원을 하느라고 수십 배의 돈을 투자해서 수조 원을 투자해서 복원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결국 30% 40%의 생물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오늘 아닌 내일 모레로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결국 금강에 사는 생물들이 40% 50%가 되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돌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참 무섭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금강을 되돌릴 수 없고 생물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심각한데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권오윤님께서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이니까 모르쇠죠.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보개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죠. 개문을 하면 자신들이 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시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4대강 사업 보를 개문하는 것으로 부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하고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이 기획을 진행하면서 저희 김병기 10만인 클럽 팀장 비롯해가지고 청계재단에 가서 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왔었죠.
그 상황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전달이 안 됐습니까? 안 예, 받았습니까? 예. 청계재단에서? 그쪽에서는 어허. 재단만 설립했지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거부를 했죠. 야, 그럼 이거 어디다가 전달해야 됩니까? 어, 이명박 대통령 요즘에 만나러 가야 됩니까? 그렇게 사실은 만나보려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혀 보려고 아, 강을 이대로 둬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네.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음,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모르지만 네.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편지를 전달을 못했군요. 예, 못했습니다. 네, 그 편지 내용은 저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만인 클럽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대강은 어떻게 할지 밝혀야 되는지, 그 이유, 논리를 저희가 정말 절절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대강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그냥 뭐 우리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아니면 뭐 환경운동연합 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어, 국민들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예, 어떻게 좀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현장에 가 계신 우리 팀들에게 힘을 좀 주고 그리고 이 4대강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게 4대강 사업의 16개 보호가 네, 네. 이게 이제 댐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4대강 사업 보다라고 보라고 하고 부르지만 있지만 예, 사실상 예. 땜이다. 예, 네, 맞습니다. 세계의 댐 기준으로 봤을 때 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쪽 5박 6일간 열심히 돌고 네. 사실은 이 선진 사례가 있는 미국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요즘에 댐 철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 우리나라에 보통 알려져 예. 있는 게 일본과 독일만 이렇게 알려져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미국에 더 많이 있습니다. 어,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계속 강에서만 살다 보니까 예. 수입도 없고 가진 돈 다 꼬라박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모금 운동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3천만 원 모아서 예. 미국에 가서 한번 선진 사례도 좀 보여주고 음, 우리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네. 10만인 서명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명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음, 어찌 됐든 간에 세상의 모든 국민들이 같이 연대하고 손을 잡아 주셔야만이 네. 세상이 바뀝니다. 참, 누구 한 사람 두 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드 때문에 시끄럽고 예, 사실 미국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 미국을 따라하려는 모습이 많은데 예, 댐을 철거하는 이 모습은 왜 안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현장에서 맞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네요. 이게 왜 예, 댐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국이. 예. 저는 미국에서 이런 댐 철거가 있다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댐 철거가 네. 가장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아, 가장 많고 예, 예. 또 이 댐을 철거하고 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자연이 복원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음, 실제로 이쪽 4대강에서도 이쪽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높다. 강의 음, 표고차. 네. 그래서 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수문만 열어도 자연의 복원력은 굉장히 빠르게 음, 진행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이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네. 더 빨리 이렇게 음, 수문을 열고 네. 복원을 해 나가야겠죠. 음,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오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음, 이런 수식어가 이런 말이 붙어 있더군요. 4대강 독립군 군자금이라고 돼 예, 있는데 예.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다녀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네, 저도 남한테 살면서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보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금강에 반해서 12년 전에 내려왔지만 음, 지역에서 신문사를 하고 이렇게 살 정도로 이렇게 풍족했는데요. 네, 사실은 4대강 사업을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음, 말들은 하지만 이렇게 크게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강에 나가고 차를 띄우고 배를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다 보니까 가진 뭐 집도 팔고 네. 차도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빚에 좀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는 예. 누구 한두 사람이 이렇게 희생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미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선진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힘이 있어야지만 이 네. 4대강 청문회를 열 수 있고, 그러니까 4대강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네. 위해서는 또 다른 취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덥긴 하는데요. 네. 5박 6일 동안 최소한 잠을 자면서 최대한 많은 걸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몇 분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장에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참 저희가 아까 방송 중에 사진을 띄어서 그 예.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사진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화로만 연결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생한 모습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시청각적인 자료가 나올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점심때인데 오늘 지금 점심을 먹고 네. 바로 녹조밭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너무 덥습니다. 괜히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강에 나가 있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